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천 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 채널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혜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말기 환자분들의 영양관리에 관한 영상으로 오늘 영상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말기 환자분들의 가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이 되고 궁금해 하셨을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선생님 한번 만나보러 가볼게요. 고고! 오늘 말기 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재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영양관리를 맡고 계신 이덕현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오늘 선생님께서 말기 환자의 영양관리에 대해 이제 알려주실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기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환자분들은 이제 기운이 없으시고 약도 드셔야 되니까 꼭 잘 먹어야 된다, 음식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 옛날에 어른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뭐 아프면 잘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말기 환자분들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말기 환자분들은 식사할 때 도대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나요, 선생님? 네, 먼저 말기 환자의 영양관리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말기 환자는 음식을 먹는 동안 먹고 나서의 신체적 통증을 최소화하고 음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양분, 즐거움, 편안함을 최대화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떻게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말기 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맛에 당기는 음식을 중심으로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환자 스스로 잘 먹을 수 있고 먹고 나서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특별히 말기에 있는 환자분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려야 되거나 아니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말기 환자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주의하거나 특별하게 식품을 선택해야 한다기보다는 환자가 가진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식사 내용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환자분들이 겪는 증상에 따라 식사 방법을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식사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기 환자분들이 주로 많이 겪는 증상 3가지와 네, 그에 맞는 식사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오, 좋아요, 선생님. 네. 말기 질환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겪는 첫 번째 증상은 식욕부진이에요. 맞아요. 식욕부진, 이게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식사 관리를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럴 경우엔 조금씩 자주 간식을 가까이 놓고 수시로 먹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입맛을 고려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 가지 음식이더라도 볶음밥이나 영양죽 같은 여러 가지 재료가 포함된 음식이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식욕부진이 너무 심하면은 이제 그것조차 드시지 못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선생님? 네, 식욕부진이 심한 경우에는 씹어야 하는 음식보다는 쉽게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세요. 예를 들면 고구마 라떼 같은 스프 형태의 음식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두 번째 증상은 변비입니다. 말기 환자분들은 활동량이 감소하고 통증 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따뜻한 물, 음료를 자주 섭취하고 유산균이 많은 요거트, 섬유소가 많은 채소, 과일, 잡곡,
음식들을 섭취해서 장 운동을 도와주면 변비에 도움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음식은 과일 샐러드예요. 과일을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생크림이나 요거트 등 좋아하는 음식에 버무려 드시면 장 운동에 도움이 되는 섬유소를 섭취할 수 있고 열량도 높아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식사량이 적은 경우나 식이요법으로 조절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심한 변비 시에는 의료진 선생님들과 배변 완화제 복용을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증상으로는 가장 많은 게 어떤 증상이에요, 선생님? 네, 세 번째로 말기 환자분들 많이 겪는 증상은 구강 건조입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음식의 맛을 느끼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달거나 신 음식이 침 분비를 자극하므로 사탕이나 껌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자극적이고 딱딱하거나 거친 음식은 입안에 상처를 낼 수 있어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음식은 레몬 생강차입니다. 레몬이면 많이 실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선생님? 네, 레몬의 신맛은 구강 건조와 입맛, 냄새의 변화에 도움이 되고 생강은 메스꺼움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연하곤란입니다. 연하곤란이요? 네. 근데 저는 연하곤란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그런데 어떤 증상이에요, 선생님? 쉽게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기 환자분들은 암에 뇌전이가 있거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음식물을 삼킬 때 사례에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의 농도와 질감의 변화를 주어 환자의 삼킴 능력 정도에 맞게 섭취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3단계로 식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1단계의 경우 죽과 반찬을 갈아서 제공하고 2단계는 죽에 다진 반찬을 제공하는데 국이나 물김치, 수분이 있는 음식은 살해 위험이 높아서 1단계와 2단계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단계부터는 일반 식사 전 단계로 진밥에 부드러운 반찬, 국과 물김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하곤란이 있는 경우에도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 음식이 있나요, 선생님? 네, 끈적하고 되직한 음식이 사례를 예방할 수 있고 환자가 섭취하기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바나나 같은 음식을 갈아서 드시거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음식을 추천해드려요. 또한 묽은 액체나 국물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점도 조절제를 사용해요. 환자의 삼킴 능력에 맞게 농도를 조절이 필요한데 점도 조절제의 사용량에 따라 시럽, 꿀, 요플레 정도의 농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점도 조절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여기 나오신다고 하셔서 호스피스 병동의 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베스트 질문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호자분들 대표해서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려고요. 네, 제가 오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풀어주세요! 네. 선생님, 첫 번째 고민은 우리 환자가 밥을 못 먹고 영양음료만 조금씩 먹어요. 밥으로 식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영양보충 식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식품으로 액상, 분말, 푸딩 상태로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식사량이 적은 경우나 간식으로 영양보충 식품 섭취를 추천드리고 과일을 넣고 갈거나 커피를 조금 넣어서 마셔도 좋습니다. 영양보충 제품이 이런 제품인데요. 이렇게 한 캔 섭취하게 되면 밥 3분의 1 공기와 고기 한 접시, 채소 한 접시 정도 이렇게 섭취한 이제 영양가 보충이 되고요.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푸딩으로 된 제품도 있고요. 단백질 함량을 높인 제품, 그리고 이렇게 혈당 조절을 위해 당분 함량을 낮춘 당뇨 전용 제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백질 분말은 한 포 드실 경우에 여기 있는 고기 한 접시 정도 해당하는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갈증을 많이 느껴서 얼음이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차가운 음식이 해가 되진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호스피스 병동에 갈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평소 장이 아주 예민하거나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차가운 음식이 해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영양 보충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간혹 수분 제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하루 허용된 수분 섭취량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요. 우리가 흔히 기름기 있는 음식은 해롭다고 하는데 말기 환자에게도 괜찮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지방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비해 칼로리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나 장이 예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볶음, 무침 정도에 사용하는 기름은 오히려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고요. 죽을 만드실 때 기름을 사용해서 재료를 볶으셔도 좋고, 섭취하기 전에도 참기름을 뿌려 드시면 고소한 향이 식욕을 촉진시키고 칼로리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단 소화가 어렵거나 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튀김이나 전 같은 과량의 기름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고민입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제 환자가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음료를 소량씩 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얼음 조각이나 물, 주스, 스포츠 음료를 소량씩 섭취합니다. 기분을 상쾌하게 전해질 균형의 유지, 염분 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구역질 발생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음식물을 억지로 먹게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이제 기도로 넘어가게 되어 폐렴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음식을 억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주스나 얼음 조각, 물도 소량도 삼키는 것이 어렵다면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종기에 가까운 경우 우리의 몸은 섭취한 영양 성분이나 수분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게 되므로 음식물을 억지로 공급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될 수는 없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음식물의 소화 흡수가 안 되면 복부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수분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면 과잉의 수분이 폐부종을 일으켜 숨차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의 입장에서 이를 그냥 지켜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환자가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아요. 맞다. 선생님, 우리 병원에 자랑이 있잖아요. 쿠킹 클래스. 네. 지난번에 제가 쿠킹 클래스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환자분들과 또 가족분들이 정말 참여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쿠킹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쿠킹 클래스는 호스피스 병동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통증과 고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고 또 동시에 영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되나요, 선생님? 네, 저희 영양팀에서 영양사, 조리사와 함께 쿠키, 영양음료, 피자 등 음식을 함께 만들고 추석에는 환자 보호자님들과 함께 송편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어떤 게 있어요? 네,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메뉴는 두부 스테이크 버거와 메시지 쿠키인데요. 두부 스테이크 버거는 고기 대신에 두부를 이용해서 패티를 만든 버거예요. 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고, 메시지 쿠키는 평소에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쿠키로 만들어서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께 선물하며 만족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쿠킹 클래스에서 진행한
베스트 메뉴가 담긴 레시피북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와. 네, 영상을 보신 분들께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아, 진짜요, 선생님?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상을 받은 레시피 북이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단에 신청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벤트 꼭 신청해주세요. 네, 많이 신청해주세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여기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말기 환자 가족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박혜민, 영양사 이성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